9월 7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주도주들과 그리고 금일 매매 내역들을 복귀하면서 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오늘 매매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또 가지겠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 안 좋았죠. 일단 코스닥이 마이너스 1%대로 마쳤고 1.2%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5%대. 당분간은 조금 약세 시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등주 매매하면서 뭐 지수를 굳이 볼 필요가 있느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계시는데, 항시 큰 틀에 큰 그림은 항시 봐주셔야 되거든요. 항시 이런 애들도 다 모두가 이 안에서 노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지수는 매매하는데 잘 살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시장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의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큰 주기로 보면 로봇주와 의료주 이 두 종목의 어떤 싸움이었죠. 득세는 뭐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했겠지만, 그래도 의료 관련주들은 나름대로 좀 반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대들기는 대들었습니다만 오늘 좀 역부족이었죠. 아무래도 로봇 애들이 좀 수가 많죠. 수가 많습니다. 자, 아직은 당분간은 아마 이런 장세가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요즘 뭐 에코프로 같은 애들 보면 영 좀 상태가 좋지가 않지요. 요즘에 계속 내려오죠. 에코프로도 그렇고 요즘 좀 모습이 좋지는 않아요. 포스코 쪽에는 포스코 DX 혼자서만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포스코 DX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좀 우군이 따라와주면 좋을 텐데 잘 따라와주지 못하니까 이쪽 애들은 아직까지는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는 피델릭스가 요즘 흐름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잘 유심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 개별주 쪽에서는 요즘에 신규주들이 이제 모습이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그죠? 큐리옥스에도 모습이 좀 안 좋고, 스마트레이드 이런 쪽도 모습이 안 좋고, 우리가 큐리옥스 같은 거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수익을 많이 챙긴 종목 아닙니까? 종배들하고 또 상한가 먹고 또 거래 정지 후에 먹고 또 먹고 참 많이 먹은 종목인데, 참 종배도 많이 한 종목인데 이 날짜에만 딱 종배를 딱 안 했죠. 당분간 좀 기다렸다가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상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전일에 가져온 상종목들이 세 종목 가지 않았습니까? 자, 일동홀딩스부터 봅시다. 그래도 이놈 어제 거의 점상 가까이 출발한 종목이었는데 요즘 점상에 출발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참 기약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저께 점상했던 종목도 시가가 뭐 3~4%대 출발하고 그런 정도였죠. 오늘 일동홀딩스 역시도 11%대 출발했습니다. 그죠? 그래 10%대까지 밀어주고 상승을 해줬는데 다행스럽게도 상승을 좀 해주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27%대 전략 매도 제가 신호드렸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뭐 이런 것도 점상 종목이라 상한가 바로 올라갈 건데 저는 미련 없이 챙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은 첫 번째로는 오늘은 목요일이었고, 그죠? 목요일이었고, 그리고 점상 종목이 아침에 시가를 뭐 11% 줬다? 그건 이미 틀린 거거든요. 적어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펼쳐주든지 적어도 한 5% 이상은 출발해 줘야 그래도 좀 뼈대가 있네 라고 생각할 텐데 11%? 그거는 우리 급등주 시장에서 볼 때는 아주 하루에 중하 정도의 종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을 준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전체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뭐 당일 매매로서 하루 가져오는 거에 비해서 27%면 감사한 수익이죠. 다음 종목은 젠큐룩스도 같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젠큐룩스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젠큐룩스는 제가 사실은 조금 기대를 조금 개인적으로 한 거는 있어요. 있는데 시가가 1등 어제 점상간 종목보다 오늘 시가가 더 좋았단 말이에요. 12.6%. 근데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동하고 같이 엮여버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라 오늘 모습이 좀 안 좋았죠. 12%에서 좀 눌러주고 다시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도 오늘 17%까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15% 구간에 아마 대부분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아마 이놈이 독단적으로 아침에 일동이 좀 흔들거릴 때 이놈이 아마 시가에서 밀리지 않고 바로 튀어갔으면 오늘 이놈이 1등주가 됐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같이 엮여버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셀바스 헬스는 뭐 위에 형들이 별로 모습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모습이 안 좋은 종목밖에 안 되겠죠. 예. 6.9% 거의 뭐 7%가 그냥 오늘의 고점이었죠. 그래가 하루 종일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우리 형들이 모습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 없죠. 그래도 뭐 밥값은 좋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동홀딩스 뭐 25% 잡아도 젠큐룩스 15%, 그러면 40%, 셀바스 S 7%, 뭐 여기서도 그래도 한 47%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상 종목들이 조금 애를 먹여도 그나마 그래도 기본적인 밥값을 좀 주기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매매하기 조금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데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데이 종목 전일에 가져온 종배주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전일에 가져온 종배주가 스맥, 크라우드 윅스, 루닛 이렇게 세 종목을 가져왔죠. 자, 아침에 크라우드 윅스가 먼저 시동을 걸어줬습니다. 크라우드 윅스가 시동을 잡고 아침에 편하게 수익 챙겼죠. 거의 8% 가까이 수익 줬으니까 시가 3.9% 출발해가지고 7.8%까지 갔으니까 뭐 7% 수익은 깔끔하게 챙기는 그런 구조죠. 뭐 아주 이거는 뭐 종배주고 사실 장중에 한 5% 먹기도 쉽지 않은 시장에서 클릭 한번 해갖고 다음날 7% 정말 개꿀이죠. 이런 거는 1,000만원 넣어서도 아침에 70만원 챙기는 거죠. 2천만 원, 140만 원.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았다. 더 좋은 것도 있었죠. 스맥은 오늘 좀 예상과는 좀 틀렸죠. 스맥은 조금 오늘 시가 0.2% 출발해서 좀 약간 밀렸죠.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오늘 마이너스 4%대까지 마이너스 3%대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상승을 줄 때 이 부분에 상승을 줄 때 우리가 여기에서 1% 주고 잘라버리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내려오다가 그 뒤에 이제 다른 뭐 유진 로봇이나 이런 애들이 막 상승을 하니까 이제 따라가주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보합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더 봅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 주고 보합을 돌파할 때 다시 보자. 이건 그냥 버리지 말고. 그래서 보합에 들어갔다고 하면 오늘 고점이 한 4%까지 갔죠. 예, 고가 4.5%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 뭐 1% 줘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챙겨오는 그런 매매는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 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지만 말입니다.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오늘 루닛이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루닛이 오늘 마이너스 1.7% 시가 마이너스 1.7%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7%. 그래서 루닛은 내가 지켜보자. 아직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자. 스맥은 흐름이 좀 스맥이나 루닛은 어차피 좀 아침에 상태는 안 좋았지만 스맥은 1% 잘라주고 다시 보자라고 했는데
루닛은 아침에 종배 들어간 종목이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한 마이너스 1.7% 출발했고, 그리고 별로 좋지도 않은 대표이사가 또 개인사로 인해서 지분도 감소했고 안 좋은 소리가 있음에도 일단은 지켜보자 했단 말이에요. 역시 오늘 그대로 상승을 다 했죠. 고가가 오늘 14.2%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종배주였지 않습니까? 종배 놓고 아침에 14%. 참 감사한 수익이죠. 그래서 만일 이놈이 기술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든지 그랬다면 아마 아침에 약질러 하고 치웠을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은 더 볼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지켜보자 라고 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의료 쪽 관련주에서는 루닛이 일동홀딩스하고 그나마 고분 분투를 좀 해줬지 싶어요. 덕분에 우린 좋은 수익을 챙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배주로 가져온 종목 세 종목은 뭐 스맥은 수익 같은 걸 뭐 거의 안 잡는다 하더라도 그라도 윅스하고 그리고 루닛에서 그래도 뭐 20% 이상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편하게 올린 수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진행한 데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일동홀딩스부터 보죠. 상팀과 데이팀 같이 진행이 된 종목인데, 일동홀딩스는 우리가 14,500원에 제가 단가를 보내드렸지 않았습니까? 14,500원. 딱 이 지점이죠. 정확하게 여기서 오늘 시가 11.5%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시가였어요. 그래서 보통 완화로 출발된 종목이 바로 땡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미끄러지면 참 골치가 아프거든요. 근데 아직 바로 가지는 못했죠. 약간 눌림을 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 팀들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10%대 진입이 됐으니까 오늘 27.7%까지 갔으니까 뭐 15% 이상은 충분히 나온 그런 수익권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뭐 데이 팀도 상팀에 못지않게 오늘 큰 수익을 올렸고 진입 포인트를 잘 잡았다. 만약 여기서 못 잡았으면 아마 여기쯤에서 조금 많이 갈등이 되었을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여기서 좀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바로 못 지켜줬었으면 또 요렇게 내려오면서 오늘 매매가 마무리되었을 확률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한 편게 지켜볼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일동홀딩스 오늘은 상수익도 주고 데이 수익도 준 아주 스마트한 친구였다고 봅니다. 다들 아침에 승부주로 제일 처음 나온 종목이라 이 종목은 다들 잘 챙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푸른 기술을 한번 봅시다. 푸른 기술은 오늘 참 등락이 왔다리 갔다리 참 많았죠. 근데 푸른 기술은 우리가 두 번을 공략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죠? 아침에 올라가려 하다가 그대로 꼬꾸라졌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로봇 관련주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 보합 돌파할 때 한번 보자. 여기서 6, 7% 수익은 나왔죠. 우리가 못 먹어도 5%는 먹었겠죠.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더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진짜 여기서 또 5% 이상 수익은 또 나왔죠. 그래서 푸른 기술은 오늘 이제 가능성을 추구를 해본 거죠. 지금 로봇 관련주들 오늘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과연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는 지켜는 봤습니다만 역시 더 이상 가지를 못했죠. 그래도 뭐 두 번 공략해가지고 10% 정도 먹었으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매도를 할 때도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 더 끌고 가야 될지 더 끌고 가지 않아야 될지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보냐면 여러 가지 방향을 많이 보겠지만은, 예를 들면 오늘 푸른 기술 같이, 즉 본인 스스로는 지금 오늘 주체 세력이 못 되는데 다른 같은 테마 중에서 다른 주체 세력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는 이런 매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매는 될 수 있으면 끊어 먹는 것이 좋아요. 수익을 줄 때마다. 왜냐면 많이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주체 세력들이 주 세력들이 올라가면, 예를 들면 뭐 유진이나 뭐 이런 데 가더라도 그냥은 안 가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밀었다가 갔다가 이런, 그럼 얘네들 이런 식으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끊어 먹어야지, 이것도 쟤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틀렸죠. 왜냐하면 이미 주세력들 그런 애들과 같이 올리려 했으면 유진이 상승할 때 얘도 같이 어느 정도 아침부터 여기서부터 벌써 따라가 줬어야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 시점부터 따라가 줬어야 됐다고요.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종 매매할 때의 매매 방법은 항시 주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즉 1등주나 2등주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애들을 추종하는 매매를 할 때는 자꾸 수익을 줄 때는 마디마디 끊어 먹는다. 이렇게 여기 들어갔던 마디 눌러주면 들어가서 마디 이런 식으로 마디를 자꾸 끊어 먹는 매매가 좋다. 이런 점은 꼭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을 같은 경우에도 노을을 아침에 놓쳤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 오늘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종목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20%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기세주로 같이 진행이 될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놈을 이제 기세주랑 꼽아 놓고 딱 보고 있는데, 아침에 그 이름 뭡니까? 라이트론인가? 그게 이제 공시가 뉴스가 하나 뜨더니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그때 5,000원입니까? 5,500원입니까? 5,000인가? 5,500원이었습니까? 오늘 시가가 5,460원이었으니까 5,500원 정도 제가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시가가 5,450원이죠. 그래서 5,500원을 돌파하면 보자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올라가다 조금 더 올라가고 그냥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뭐 재료라는 것이 재료가 나왔을 때 바로 반등을 바로 쭉 가져야 돼. 못 갔으면 그것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놈 때문에 아침에 노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을이 그대로 쭉 올라가 20% 찍어주더라고요. 참 아쉬웠죠, 노을이. 그죠? 노을이 아쉬워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중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만은 큰 수익을 주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1200원이 1400원입니까? 1400원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 1500원이니까 이 정도 타점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 10% 정도 가까이 수익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놓친 건 오늘 아침에 좀 제가 속이 조금 쓰렸습니다. 그래 아침에 꼭 정해놓은 종목이 있는데 꼭 뒤에 뭐 장 시작할 때 뭐 하나가 탁 튀어나와서 그것도 신경 쓰다가 놓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뭐 오늘 좀 아침 끈은 아쉬웠지만 뭐 뒤에 거라도 한 10% 정도 먹었으니까 그것으로 좀 달래봅니다. 그리고 DR텍을 오늘 또 허리춤에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DR텍 6,300을 잡았죠. 예. 6,300 이 시점에서 딱 기다렸다가 이제 잡았죠. 좀 상승세를 어떻게 아침에 좀 일찍 좀 올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자, 조금 기다려보자. 여기 들어갔으면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좀 기다려서 받았으니까 마음이 좀 편했죠. 그래, 그때부터 이제 급등해서 오늘 22.8% 거의 23%까지 올라갔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자, 우리는 오전 매매가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DR택은 뗄 수 있으면 절반은 보유를 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팔아 먹어버렸더라고요. 다 팔아 먹었는데 좀 보유하자고 하는 것은 절반 정도 보유하고 넘어가고 뭐 수익을 떠나서 좀 그런 배포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6,300원이면 9.1% 아닙니까? 9.1%. 그죠? 9.1%. 8%대 바로 한우고 외인데 9.1%인데 절반은 좀 챙기고 절반 좀 챙기고 한 절반은 좀 보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됐을 텐데 안 그러면 이런 우리 6,300 여기서 1차로 진행을 해서 설령 또 먹고 나왔으면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봐줘야 될 제가 자리에 없더라도 한 번 더 봐주고 보유를 했어야죠. 안 그래도 제가 이거는 보유를 하고 갑시다라고 절반은 보유합시다 한 종목인데 그냥 나 챙길래 하고 팔아 먹었더라도 다시 주면 또 들어갔으면 벌써 7.7% 가까이 거의 8% 가까이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체크를 해보니까 아무도 이것을 이런 2차 공략을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제가 없더라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런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결정적인 타점을 잘 들어가서 수익을 딱 챙겼으면 오후장에 뭐 매매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이런 거는 놓치지는 않아야 되겠죠. 자, 그래도 뭐 뒤할 때 오늘 12에서 13% 정도 깔끔한 수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아마 크게 우리 종목을 많이 하지는 않았죠. 그 정도 수익을 했는데 오늘은 뭐 상수익하고 대수익 합쳐서 한 110% 정도 크게 많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크게 많이 나오지는 못했는데 뭐 상수익이 일동월지수 27%, 뭐 젠큐로스 한 40%, 40한호% 상수익 빼고 나면 한 뭐 60% 정도 대이 수익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대이 수익이 참 그래도 참 뭐 좋은 수익이죠 사실은. 자, 우리가 보유한 종목은 지금 오늘 이렌시스 한 종목만 지금 이제 상종목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 1등주였으니까 일단 이 종목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을 오후장에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목요일이고 또 내일 시장이 조금 어찌 될지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따로 신호는 안 드렸는데 이렌시스 하나 보유하고 있고 종배주로 우리가 또 세 종목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DR택은 제가 또 아무도 안 가지고 계셔서 종배주 넣자고 했죠. 넣고 그리고 뭐 레인보는 하나씩 가져가 보자 라고 해서 또 가져가고 그리고 노을도 하나 하고 이렇게 세 종목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하고 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종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도 좀 흐름이 좀 비실비실하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어떤 일관된 어떤 트레이딩 마인드는 지켜주는 게 좋거든요. 좀 약하다고 엉덩이를 빼버리지 않습니까? 엉덩이를 쑥 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매매가 자꾸 아래쪽으로 흘려요. 이렇게 좀 소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다칠 땐 다치더라도 강성 기조를 유지를 할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스스로의 의지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죽지가 않아요. 기가. 그런데 좀 어렵다, 시장이 좀 어렵다, 힘들다, 그래 도망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부터는 더욱더 매매가 더 안 돼요. 더 어떤 종목도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잘 스스로가 좀 꼬인다라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기조를 자꾸 도망을 치면 안 돼요. 도망을 치지 말고 일부러라도 그냥 손실을 빼버리고 손실에 대한 개념을 빼버리고
본인의 기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부딪혀야 해요.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부딪혀야 해요. 자꾸 부딪히면 어느 순간 이게 뚫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한 종목을 타겠는데 큰 수익을 얻었다. 큰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고 매매에 달력이 붙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매일 시초가 매매에 내 주 트레이를 잡고 하는데 지금 뭐 며칠 동안은 뭐 3일 가까이 지금 시초가 들어가갖고 뭐 5%씩 손실을 봤다. 손절폭 5%를 정해놨다면 그러면 이번 주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이틀 쉬자. 쉬고 3일 동안 일었으니까 이틀 쉬고 다음 주를 계약하자.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3일 연속으로 손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나 이틀 쉬어주는 게 좋죠. 그 뭔가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트레이딩을 점검을 하고 종목을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좀 각도를 달리 해보고 내가 트렌드를 잘 못 읽었는지 내가 뭔가 부족한지를 다시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좋아요. 하지만 아침에 트레이딩을 하나만 하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하는 스타일, 한 트레이딩, 즉 멀티 트레이딩이 아니고 뭐 상가, 뭐 지초가, 종배, 데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트레이딩만 딱 집중하는 사람들은 쉬면 안 돼요. 쉬면 더욱더 감각이 떨어지고 더욱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쉬지 말고 부딪혀야 돼요. 3일을 잃어도 4일을 잃어도 자꾸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 부딪혀서 이기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뭐 매일 손실을 볼 것이냐, 정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하다 보면 반드시 수익이 나와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 수익의 끈을 딱 나오는 순간부터 끈을 잘 잡았고 그 기세, 그 흐름을 딱 기억을 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다시. 그래서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막 자괴감 빠지고 막 자신감 빠지고 이러면 매매 자체가 두려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급등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영상에도 매일 올리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승부는 가끔의 마인드를 접으면 돼요. 도전했다, 손실 봤다, 오늘 안 되네. 도전했다, 수익 봤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두 개를 받아들이고 매매를 진행해야지 막 너무 집착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 조금 마인드가 황폐해져요. 그런 점만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좋아질 겁니다. 특히나 상매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상매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스킬이나 그런 거에 마인드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제 훌륭한 고수가 되겠지만 상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상매매는 잘 틀리죠. 들어갔다가 틀리고 그러죠. 자, 그럴 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포기를 해버리면 꼭 그런 놈이 나중에 가서 그 다음날 또 크게 시세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좀 마인드가 좀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도망을 나오면 안 돼요. 즉 상매매는 일관된 패턴이 중요해요. 일관된 패턴. 꾸준하게 제가 매매할 때 트레이딩 할 때 여러분들한테 상매매 팀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죠. 일관된 마인드를 유지를 해달라. 그리고 오늘 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은 패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종목은 우리가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갑시다. 즉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패턴은 맞춰주자. 패턴은 내가 상가 종목을 하나로 보유하고 넘어가는 것이 내 오늘 하루의 목표인데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면 조금 사람이 좀 메말라져요, 기분이. 그러나 썩 좋지는 않아도 하나를 가져가면 그 놈이 그 다음날 큰 수익을 안 주더라도 그래도 자기의 기본적인 패턴이 맞아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매도를 하고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다시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이 없으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엉덩이를 빼지 말고
많이들 간단하게 먹고 부딪혀야 됩니다. 대이나 상매매나 부딪혀야 이기지 뒤로 엉덩이 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꼭 그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성한문의 문제였습니다.